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은 이르면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관례이며 무엇이 절차인지 헷갈려서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청와대가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법 행위다. 그러니까 뭐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죠. 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야 그걸 기초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건 압수물의 범위,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겠죠. 예. 그리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엔 법원도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실상 영장이 잘 발부되기 어려운데 예. 이제 문제는 이 영장 플러스 알파가 문제입니다. 영장 플러스 알파. 근데 이 영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압수물의 뭐 대상이나 압수의 범위나 장소 같은 게 특정이 됐겠죠. 예. 그렇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검찰에서 이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압수물에 관련해서 예. 목록을 작성을 했는데 네. 예. 이제 이거는 영장을 발부받은 건 아니고 예. 이걸 기초로 해서 목록을 작성했는데 예. 이 목록은 영장에 포함된 것이 아니니까 예. 이걸 이렇게 작성해 온 것은 위법이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거고요. 네. 예, 예. 그렇죠. 이거는 영장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압수물의 범위가 좀 많거나 범위가 이 영장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좀 애매할 소지가 좀 있는 경우에는 예.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취지로 정리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말고 새로운 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여기 나온 걸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압수수색 진행을 편하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게 사실 통상적인 압수수색은 다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하죠? 보통 이미 제출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영장을 주면 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구체화해서 줬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 영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데 이게 왜 위법이냐? 청와대는 영장이 없는 걸 왜 주냐? 예.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때 이미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 영장이랑 이 이미 제출하라고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영장에 나와 있는 걸 구체화 정도라면 구체화한 정도 수준이라면 예. 사실 청와대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건 좀 근거가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달라고 했다면 청와대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는 걸 바깥에서 받아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대충 특정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지 않으면 예. 청와대에서 아무거나 좀 어떡하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예. 사실 이 부분은 검찰 입장에 좀 더 설득력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검찰 쪽에 그러면 영장 공개하면 되겠네 했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 공개하는 그 사례는 없다. 그거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 영장을 공개하면요 범죄 사실에 어떤 증거를 찾으려는지 온 국민한테 공개하는 건데 예. 그거는 영장을 공개하기 좀 어렵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예.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최영일 평론가께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앵커께서 혼란스럽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이례적이에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예. 얼마 전에 있었는데 국정농단 때 있었어요. 이건 이번에 검찰이 아니 지난 정권에서도 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2016년 10월 얘기인데 예. 국정농단 초창기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은 박영수 특검에서 주로 진행하게 되고요. 예. 네. 이 현재처럼 검찰 조직에서는 2번 정도 지난 정권에 있었죠. 네. 근데 이때도 들어가진 못했어요. 예. 이 보안 시설이고 경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록을 주면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이 자료 제출해주겠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게 지난 정권에서도 7박스 정도의 자료를 제출받았었다. 예, 예. 전혀 이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예. 건데 저는 이번 청와대는 훨씬 더 이 검찰의 이야기에 불쾌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국정농단에 지금 버금가는 사안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잘못 비춰줄 수 있거든요. 예. 그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압수수색하는 거지 청와대를? 예. 청와대에 무슨 큰 비위 사실이 터졌나? 그게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이 비위 수사에 대해서 하명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선거 개입인데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죠. 인권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제 의심의 기초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핵심적인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지냈어요. 근데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예. 청와대 안에 지금 현재는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관할을 한 위원회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곳은 자치발전 비서관실이에요. 예. 어찌 보면 청와대 전체에 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계된 하나의 방입니다. 네. 관련 자료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좀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에 보니 18명의 피의자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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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청와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장을 들고 와서 예. 자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리고 국정농단 때 사례를 이제 전례로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울산시장 하명 수사 관련인데 이 조국 전 민정비서관실 시절에 네. 백원우 전 이제 민정비서관과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런 몇 명의 관련자가 난 건 다 보도가 됐지만 네. 청와대를 들어오는데 그냥 이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통으로 털겠다 이렇게 이제 느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세부 목록을 가지고 오면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협조 아니한다고 한 바가 없다. 예. 다만 지난 10일 날 금요일 날 검찰이 들어와서 무턱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예. 아니 목록을 가져와라고 했더니 몇 시간 후, 수시간 후에 이 청와대 표현입니다. 네. 처음에 애초에 영장이 없었던 이미 작성한 목록을 들고 와서 예. 그렇다면 이걸 주십시오 하니 이것은 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과는 별개로 예. 검찰이 필요한 목록을 들고 온 거 아니냐. 이게 위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안이 너무 커져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일부 인사가 개입했는지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인데 울산에서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지금 청와대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겁니다. 네. 왜냐하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이제 전 경력 하나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잘 따져보면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충분히 사전 조율하고 협의해서 보도가 되지도 않고 이런 일은 무마가 됐거나 예. 상당히 내부에서 별 문제 없으니까 뭐 어떻게 처리하시오. 예. 이렇게 아마 조율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혼란스러움은 검찰 독립의 반증이기도 해요. 예. 이건 좋은 과도적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협조를 해서 잡음 없이 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좀 무리하고 과도했는가 아니면 청와대가 좀 과도하게 디펜스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예. 여기 이제 진실 공방이 달려 있는 건데 예, 예. 양쪽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적법하다 위법하다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도 법조인이 계시니까 예. 여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만 내려진다면 예. 지금 검찰은 오늘이라도 영장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죠. 근데 네. 일단은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상세 목록도 문제지만 영장 자체가 뭐 피의자도 18명이고 네.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도 기재가 잘 안 돼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검찰이 막 들어가서 그냥 압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일차적 판단을 받습니다. 예.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잘 발부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예. 과거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잘 안 해줘요. 거기다가 어딘가요? 청와대 청와대죠. 관내입니다. 네. 청와대 경내인데 법원에서 그냥 대충 거기 그 비서관실 전체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청와대에서 영장이 불분명하고 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장 뭐 집행을 받을 수 없다, 임의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건 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을 물론 법원이 발부했고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은 영장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뿐인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검찰은? 사실 청와대에서도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지금 현 정부도 과거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때 예. 네. 청와대 경내 검찰이 진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법 집행에 성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누누이 밝혀왔던 정부고요. 그렇다면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자체 엄청난 무슨 국정농단 사태는 아니지만 예.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 검찰이 있을 거로 추정하는 곳이 경내고 청와대 아니면 예.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강제로 지집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출 정도를 요구하는 거면 사실 청와대가 주는 게 정상이라고 검찰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와서 뒤져보십시오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대부분 이미 제출 형태로 했으니까 네. 우리가 상세하게 목록을 좀 찾아오기 편하게 작성해서 오히려 주면 예.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협조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검찰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이 청와대에서 위법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까지는 검찰에서도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영장 재집행이 가능할지 그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게 저는 국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뭐 청검 갈등, 예. 첨검 격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청와대는 이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이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보는 곳, 그리고 이제 내각의 수반은 바로 우리가 아는 뭐 이제 곧 국무총리가 바뀌겠습니다만 네. 예.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수장이죠. 그리고 이 검찰청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소관에 독립청이지만 또 외청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게 아니라 예. 수사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청와대와 검찰이 격돌하는 것처럼 비치면 청와대도 난감하죠. 이게 예. 지금 뭐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이고 예. 검찰은 또 이게 그럼 뭐 이 국민에게 박수 받는 상황이냐? 그게 절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율이 문제인데 위법과 적법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오늘 검찰이 재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청와대가 우리가 작성한 세부 목록이 이미 작성한 것이어서 예. 법적 이 권한이 없다고 하니 그 목록을 포함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받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 그 목록에는 청와대도 동의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청와대가 예. 자, 검찰이 지금 위법한 일을 하고 있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협조 안 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협조를 안 한다는 말은 이 시간까지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적법한 영장을 들고 와서 예. 협조를 요청해 달라. 그럼 우리도 협조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를 뒀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조금은 이것이 이제 뭐 청와대도 수긍하는 예. 적법한 과정으로 예. 바로 잡혀갈 것인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제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정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재집행입니다. 예. 예. 재청구는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영장을 다시 새로 받는 발부받는다는 거죠. 건데 네네. 그건 아니고 기존 영장 이번에 들어갈 때 실패했던 그 영장이 아직까지 효력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게 위법하니 우린 이 영장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게 네.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록을 포함해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검찰은 우리의 지금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걸 사실상 한 번 더 천명하는 거고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가 없다면 예. 또 청와대가 어제는 위법했는데 오늘은 괜찮네요. 예. 라고 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그렇죠.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뭐 그냥 본질적인 부분 들어가자면 만약에 재집행을 했을 때 네. 지금 뭐 그런 가능성 낮다고 해주셔가지고 네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니, 그래서 재청구 말씀을 드린 것이 예. 같은 영장이 거부됐는데 그걸 또 할 한 수는 주말 없다. 지내고 또 가면 할 수 있는데 그럼 검찰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거예요. 그럼 청와대가 반대할 걸 알고 또다시 이 임의 목록은 위법하니 안 된다고 예. 법원이 인정한 목록을 가져오라고 예.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고 예. 주말 사이에 청와대 입장은 강하게 나왔는데 네. 검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라고 이것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것이라고 예. 또 한 번 들어가면 예.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해서 격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앵커가 처음 멘트가 예. 이 혼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네. 오늘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검찰과 청와대의 진실 공방이 되는 거고 예. 또다시 격돌 제2라운드가 되는 셈인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톤다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법원의 어떤 법적, 법리적 유권 해석을 끼고라도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견을 들어서라도 이 청와대와 검찰이 조율하지 않고 그럼 영장의 기한만 남아있으면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럼 계속 충돌하겠네요? 예. 그럼 청와대가 유리합니까? 검찰이 유리합니까? 제가 보기엔 청와대도 검찰도 이러한 격돌 과정에서 예.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계속 보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격돌을 하는 것인가? 예. 그럼 왜 이렇게 이 직진만 하죠?
이 우회를 왜 못 파는 거죠? 이 정치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이 국가 국정 통치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예.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정말 정당하고 옳고 공정한 일만 집행해야 되는 검찰이 예. 서로 옳다고 하고 충돌하면 이게 누구의 득이 될 것인가를 보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네. 탈출구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이 갈등 국면이라는 게 언제 좀 매듭이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좀 달리는 지금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 나온 얘기 좀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좀 들어가 볼게요. 실제 검찰에서 항변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러진 않았다라는 뭐 물론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2번 했는데 한 번은 줬다라든지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당시 청와대는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청와대는 이제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장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절하면 그걸 사실 뒤집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직접 들어가서 압수를 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임의 제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그 과거의 국정농단 사태 때는 7박스 분량의 이제 압수물을 이제 임의 제출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예. 이제 그 얘기는 있었죠. 임의 제출 받은 저 7박스의 압수물이 과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압수물인가 아닌가. 예, 그런 얘기가 그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본인 판단하고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실효성 문제는 있으나 네. 그 당시엔 어쨌건 그래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검찰 예. 입장에서는. 예. 근데 물론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른 건 예. 청와대가 영장 그 세부 목록이 위법하다고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네. 예. 위법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내줄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충돌 양상이 좀 궤가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 영장은 받아왔는데 우리 못 주겠어로 시작했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임의 제출한 형태로 갔던 걸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서면으로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렇죠. 했다는데. 그리고 또 영장 자체가 뭐 위법하다 이런 주장은 그 당시에는 안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영장은 괜찮은데 못 내줘가 아니라 예. 이건 영장이 잘못됐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대결 양상과 구도가 조금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예. 영장에 기재된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정도의 수준, 검찰이 말하는 대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거절할 명분은 그렇게 높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네. 예. 그 영장에 적힌 피해자가 그 18명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자료 제출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청와대에서 이제 누가 연루된 어떤 네, 사건인지 네. 특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영장을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건 좀 양해를 구하고요. 예. 피의자가 18명이건 피의자가 100명이건 압수수색 그 대상, 목적지, 물건 범위가 특정이 돼 있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불명확해서 이거는 뭐 압수를 진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주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는데 내준 영장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사실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목록의 위법성 문제를 다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영장에 이거 누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도 잘 애매하잖아라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건 예. 사실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있었던 그 영장 집행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맞습니다. 시기를 놓고 뭐 일각에서는 이를 이제 일종의 정치적 움직임으로 네, 해석하는 네. 전문가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일에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이익고 다음 날에 네, 이제 이런 네. 움직임을 검찰이 보이니까 이것도 또 다시 이 검찰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이 정치적인 해석을 절대 덧붙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아까 얘기는 한 말씀하신 적은 대로 없습니다. 이 목록 자체가 임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한 걸 들고 와서 달라고 하니 예. 협조할 수가 없었다. 적법한 영장을 들고 와서 세부 목록을 내민다면 협조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무 여사랑 저와 이 시간에 정치평론을 하진 않습니다만 네. 수많은 우리 연합뉴스에도 출연하시는 정치평론가들이 예. 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개시는 이것은 고위급 인사 32명에 대한 검찰의 답이다. 이렇게 지금 다수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것이고 예. 이 법무부는 인사로 말하는 것이니 네. 법무부가 인사로 자 32명의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3인방을 비롯해서 싹 다 물갈이를 하니까 예. 그렇다면 좋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수사로 답하는 거 아니냐. 그 국민들이 보기엔 저게 그럼 연관된 행동 아니야라고 본다면 예. 청와대가 그것을 굳이 직접 언급하진 않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부하고 나선 것은 뭐냐면 예. 불순한 수사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거는 이 추측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 되니까 예. 제가 더 이상 나가긴 어렵습니다만 네네. 이게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이 지금 행동과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오직 이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 예. 또는 범죄 혐의가 보이기 때문에 예. 수사로 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검찰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6월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실 때 예. 예. 자,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성역 없이 네.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냐. 예. 우리는 그 대통령의 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정치와 법리가 지금 묘하게 섞여 있는 경계 지역에 있는데 예. 정말 이것은 깔끔하게 법으로 정리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청와대든 검찰이든 투명하게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도 많이 해석을 조금 전에 하시는데 예. 검찰 인사 그렇게 났으니까 예. 우린 이렇게 보여준다. 예. 근데 그거 검찰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원에 영장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날 인사가 났으니까 야 이제 빨리 영장 들고 빨리 가자.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영장 네. 청구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 더 검찰이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 그런 인사가 났으니까 우리 지금 청와대로 간다가 아니라 예. 그 중간에는 영장 청구 발부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너무 정치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별도 수사 조직을 꾸리지 못하게 특별 지시를 내린 데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검찰 직제 개편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그 취지는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네,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고위급 인사 32명, 서울중앙지검장, 특히 대검의 뭐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든가 공공수사부장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제 후속 검사 인사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직제 개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예. 지금 직접 수사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또 전임자인 조국 이제 전 법무부 장관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같은 맥락으로 승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은 이제 검사장급 인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제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가 추미애 장관은 지금 속전속결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다가 예. 또 하나 탄력을 받은 게 지금 입법 과정이에요. 네. 공수처 설치가 예. 공표가 됐죠. 예. 공포가 돼서 이제 7, 8월이면 설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검경수사권 조정의 첫 번째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차하면 오늘 저녁에 또 통과될 상황입니다. 예. 검찰청법 따라갈 거고요. 예. 그럼 이게 다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장 검찰은 아까 수사로 말한다는 말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찰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가장 강조한 게 소추권이에요. 이 소추권이 기소권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prosecution이라고 하는 이 검찰이라는 말 자체가 기소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소부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지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현재 법에 돼 있단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수사에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진 남아 있지만 예. 1차 수사 종결권까지를 경찰에게 준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부서가 예. 지금처럼 많은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검찰은 결국은 이 직접 수사 부서는 줄여야 한다. 이게 현 법무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예. 직제 개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검에 4개의 수사 부서가 있는데 적어도 절반, 예. 2개 정도만 남기고 2개를 줄이는 등 예. 이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 직접 수사 부서가 대폭 좀 이 줄어들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께도 이 얘기를 좀 여쭙고 네. 싶은데요.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서 직제 개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제 어떻게 전망하시면 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반부패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부패 수사부가 지금 중앙에 4곳이 있는데 예. 2곳이 사라질 것 같고요. 예. 공공사부가 3곳인데 1곳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뭐 오늘 어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한참 전부터 나왔던 건데 예. 결론은 또 타이밍이에요. 이게 지금 일단은 검사장급
인사하면서 네. 대부분의 인사에 대한 평가가 소위 지금 현재 청와대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예. 관련 수사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핵심들이 다 좌천됐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평가를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평검사나 이제 이 중경급 부장 이제 차장 정도 되면요. 예. 그래도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1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곳에 둬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1년이 안 됐어요. 그럼 사실 인사하기가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 아무래도 이걸 또 어겨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럼 그때는 공정했던 인사인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부패 수사부를 두 곳 줄이고 예. 공공수사부를 두 곳 줄이면 거기에 일하고 계시든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차장이나 부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가야죠. 네. 예. 그리고 이게 한 명이 인사 이동하면 아시겠지만 연쇄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관련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예를 들어서 지휘하는 예를 들어서 검사장급 되는 분이 한 명 가는 거는 예. 결단만 하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밑에 수사를 지금 실무로 다 해왔던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여기 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 다시 봐야 됩니다.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확 약해. 떨어지고요. 또 두 번째, 예. 이걸 물론 평가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예. 이제 뭐 법무부와 정부에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제대로 된 검찰 인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 이거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다 좌천해 버리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검사도 어떨 거예요, 기분이? 내가 이걸 수사하다가 또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물론 의도는 선할지라도 예. 네. 결과가 그렇게 비치면 예. 이 역시 수사를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축소하는 걸 반대한 뜻이 아니라 네. 이걸 지금 타이밍에 연달아 몰아붙이면 사실상 지금 현 정권을 향한 수사 자체를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최영희 평론가께도 좀 여쭤보면 이게 어쨌든 수사 동력이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향후 수사는 좀 어떻게 될 거리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직제 개편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력과 부서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네.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지난 정권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정말 가열차게 수사하다가 예. 찍어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때 뭐 징계받고 내쫓긴 건 아니고 예.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사생활의 문제까지도 이제 몰아갔던 정황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불신임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떤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윤 총장의 임기는 보장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청와대의 내부자가 관련된 수사를 막을 생각은 없다. 이 수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떤 액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 이럴 수가 있죠. 네. 담당 부서가 지금 이제 뭐 공공수사부가 과거에는 공안이었고요.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반부패 수사가 이제 특수수사인데 이것이 일반 형사부서로 옮겨가서 이 사건이 지속될 것인지 예. 아니면 현재 팀은 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제 개편을 유예하고 놔둘 것인지.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저 백 변호사가 얘기한 그 타이밍의 문제가 서로 엇갈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청와대는 직제 개편을 합니까? 예. 이건 청와대가 오든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저는 왜 이 타이밍에 압수수색을 굳이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예. 이런 말씀드렸는데 미리 돼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검찰 내부 관계자가 수사팀이 곧 해체될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늦기 전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전원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 타이밍을 검찰도 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팀을 청와대가 와해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고 들어가야 돼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스스로 또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전 상대적인 이 싸움의 기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톤다운해서 결국 이제 검찰은 법무부를 불신하고 또 법무부는 검찰을 불신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눈에는 다른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예. 국민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처이자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 예. 청와대가 아마 팀을 다 해체해서 예. 뿔뿔이 흩어나서 예. 자, 이제 이 수사는 끝. 이렇게 되면은 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4월에 총선입니다. 그래서 전 청와대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나서서 예. 뭔가 이제 이 국민들에게 뭐 메시징을 한다든가 네. 저 총장 자리를 흔드는 일은 예. 없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는데 예. 다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제 개편에 대한 예. 검찰 내부 조직의 저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잡음의 가능성은 예고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 팀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치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은 제가 치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정정하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청와대와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꿨죠. 그러면 충분히 실무선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최대한 이 부서가 남아있을 때 수사에 그 속도를 내야죠. 그 수사 늘렸다가 수사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취지로 생각해야 되고 그게 대결이라는 표현을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고려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총장 혼자 다 하나요? 총장이 일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저희가 더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고위급 간부들 인사 났을 때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 뭐 물론 정치권으로 따지자면 야권에서 주로 이제 거론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윤 총장이 그만두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백성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위 간부 급 인사가 났을 때도 소위 이제 인정받던 특수통들 다 날렸다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진들이 남았다라는 것이 당시 이제 지난주 여권 인사들의 네, 반론이었습니다. 네. 아니 간부들만 건드렸지 언제 우리가 실무진 건드렸냐? 네, 실무진은 네,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네. 것이 소위 여권의 반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장 차장급들이 이제 인사 남아 있으니까 실제 실무진들을 인사가 있고 나면. 소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인사 이동을 시킨다면 네. 이거는 실제로 윤 총장의 거취에 영향이 있는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까 아닐까요? 네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저도 이제 대결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격돌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총장을 많은 국민들이 신망했던 이유 우리가 지금 여야 분위기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와 임명 때까지만 해도 완전 반대였잖아요. 예. 언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이 반겼어요. 총장 안 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국민에게 각인돼 있었던 건 제 뇌리에 한마디가 있어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 조직은 검찰 조직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 제일 나쁜 문제가 윤석열 사단, 예.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이 예. 야, 내 말 듣는 사람만 줄 서 이랬겠습니까? 전 그랬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예.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2명만 윤석열의 사람들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이 자리로 온 사람들은 검사 아닙니까? 지금 비검찰을 늘려고 정부가 법무부가 애를 썼지만 다 인사위원회에서 걷어냈고 예. 검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이 윤석열 사단에 이름 안 올린 검사는 검찰 아니에요? 검사 맞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총장이 그는 안 품겠어요? 품고 함께 가야죠. 예. 지금 우리나라 2,400명 가까운 검사는 다 검찰이고 다 검사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휘하에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중에 우리가 32명 가지고 이 사람은 윤석열의 사람들, 나머지는 비윤석열의 사람들. 이 구분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의 충심, 아직도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면 예.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옆에 있어도 일을 시킬 것이고 예. 또는 뭐 배가무계 검사장이 와도 일을 시킬 것이고 네. 저 검찰 조직의 중심은 총장이 잡아가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불신임 하지 않겠다는 예. 청와대 입장도 윤 총장이 이 전체 조직을 중심을 잡으시오라는 이제 이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지 예. 야권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저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말 자유로라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정부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고 청와대에 누가 되는 일이다. 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지금의 이 잡음처럼 보이는 예. 이 트러블은
이 검찰이 개혁으로 가기 위한 예. 겪어야 할 과도기가 아니겠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윤석열 듭니다. 불신임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백변 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최영일 평론가님이 너무 순수하게 사안을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을 잘 따르는 검사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지금 현 정부의 수사를 같이 하던 그 검사들을 걷어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이 사람들만 챙긴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내고 새로운 사람들 온 거잖아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사들과도 손발을 맞춰서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 수사의 비효율성은 어떡합니까? 그동안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내려보내고 새로운 사람 이거 기록 만만치 않아요, 양도.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수사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걸 판단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과 잘 지내겠죠. 예. 이건 잘 지내고 못 지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는데 정부에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단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지금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당연히 네. 뭐 불신하면서 않겠다라고 하지만 예, 예. 네. 여러 시그널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는 많이 나오죠. 예. 지금 뭐 징계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예. 가지 얘기 나오죠.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예.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끝까지 남아있다고 지금 검찰을 잘 이끌 수 있나요? 뭘 하려고 그러면 손발을 잘라낸다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선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